오늘은 양력으로 2025년 3월 1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5년 6월 11일입니다. 오늘 명식 을사년 김요월 무인이 되겠고 일지는 무인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 일간이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월주의 지지인 월지, 월령,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가 어떠냐가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일간 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5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화 토금수라고 해서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무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물성으로 보면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는 물성으로 보면 뜨거운 불이 되는 것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이 되죠. 목은 따뜻한 온기가 되고 화는 뜨거운 열기라고 보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딱히 뭐 온기인지 아니면 열기인지 이게 구분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거하면서 중앙에 거하면서 어떻다 사후에 기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우라고 하는 것은 내 모퉁이로 말하죠. 사우라고 하는 것은 요 한자를 쓰게 되면 내 모퉁이를 말한다. 이렇게 자 넉서자에다가 모퉁이 우자로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우. 그래서 내 기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지로 봤을 때 진, 술, 축, 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진, 동방, 목의 진 동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술은 신유술 서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축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 북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미라고 하는 것은 사음이 남방의 토가 되는 것이죠. 진은 그래서 목의 기운을 가지고 토라고 하더라도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술은 같은 토라도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축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미라고 하는 것은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자 축토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축토는 토이지만 이는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을 전개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토는 토이지 토가 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따진다고 하면 미토는 이거는 화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연유가 되는 거고 진토는 이거는 목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고 술토는 뭘로 봐야 되고 금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축토를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잘못된 이론이고요. 진토라고 하는 것도 인묘진 방압을 형성하게 되면 목이 왕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축토도 해자 쪽 방압을 형성하게 되면 수가 왕해질 수는 있지만 축토 자체가 뭐다? 수가 될 수는 없다. 다 수가 없는데 축토만 놓고 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러면 미토도 토가 아니고 화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낭설적인 것이 되게 그렇게 보면 사주를 다 틀리게 볼 수밖에 없겠고요. 거자는 우리가 살 거자 거주지할 때 있을 거 살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앙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일간을 말하죠. 무토기토를 말하는 것이고 무기토를 말하는 것이고 사후에 기생하는 토는 바로 진술 중밀토를 말하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로 보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따뜻한 온기로 보기도 그렇고 서늘한 금기로 보기도 그렇고 차가운 냉기로 보기도 그렇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진수충밀은 목화 금수에 모두 관여하기 때문에 마치 좀 안 좋게 표현하면 뭐다 박쥐와 같기도 하고 또 좋게 표현하면 토라고 하는 것은 목화 금수를 갖다가 조절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또 귀중한 존재가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 했으면 계절로 보면 봄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여름이라고 했고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 수라고 하는 것은 겨울인데 그럼 토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 봤을 때 봄, 여름, 가을 중에 어떤 계절입니까? 라고 봤을 때 딱히 봄, 여름, 가을이 아니라 환절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환절기. 진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술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 그 다음에 축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미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교운기 중에서 대운이 바뀌는 교운기 중에서 유독 진술충미
토에 대한 교운기 때가 좀 변화 변동이 많다 이렇게 보기도 한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일단 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가 됐던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가 됐던 토라고 하는 것은 목화 금수에 모두 관여하고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후중하고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다 아우르려고 하는 그러한 또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상 있죠. 인의 예 지 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목을 설명할 때 목은 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화는 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토라고 하는 것은 오늘 무토 기토, 어차피 이건 오행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무토가 됐던 기토가 됐던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항상 그렇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 저 사람은 내가 생각한 대로 예전에 했던 그대로 나한테 똑같이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측 가능성 같은 걸 말하죠. 자, 토라고 하는 것은 땅이죠. 흙이면서 땅인데, 땅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땅은 항상 안정적이고 그대로 있으면서 항상 그 모든 것을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토인데, 이러한 토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땅이 없어졌어. 우리가 싱크홀 같은 거 있죠. 갑자기 있었던 땅이 싱크홀 같은 걸로 있어 땅이 푹 꺼져 버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땅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롯데타워 같은 거 수조 원짜리 건물을 쳤는데 싱크홀로 푹 빠져버려서 그럼 건물 자체가 싹 없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토가 믿음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 토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자리에 있고 그 땅에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그 다음에 건물도 거기에 어떻게 된다? 뿌리를 두고 살 수 있겠다. 근데 예를 들면 사막 같은데, 사라사막 같은 데는 바람이 많이 불죠, 밤에. 그래서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언덕, 구릉이라고 하죠. 모래 언덕이 어떨 때는 생겼다가 어떨 때는 없어졌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형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런 데서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못 짓죠.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된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무토일간이든 기토일간이든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토일간들, 기토일간들이고요. 그래서 구관이 명관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또 무토, 기토 일간들이고, 그 다음에 동양적이다. 서구적인 것도 있고 동양적이죠. 자, 이런 얘가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포커라든가 이런 것은 약간 서양적이라고 하면 우리 고스톱 같은 경우 약간 동양적이죠. 그림도 서양화가 있고 동양화가 있죠. 그 다음에 웨딩 옷 같은 경우도 웨딩 드레스, 서구적인 웨딩 드레스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각시들이 있는 그런 쪽둘이라든가 이런 한복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무토기토는 약간 동양적인 것이라고 봤을 때 수라든가 특히 금 같은 경우는 약간 서구적인 것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통변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술을 예를 들어서 주점을 한다 그러면 경금실금 같은 경우에는 양주 판다라고 봤을 때 무토기토는 뭘 팔면 좋을까요? 그렇죠. 탁주라든가 전통주. 예를 들어서 음료수를 판다. 전통 찻집은 무토기토가 동양적이죠. 근데 경금신금 임수개수 같은 경우에는 차를 팔면 커피 같은 거, 바리스타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어울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시 토라고 하는 오행을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토와 양토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고요. 양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반드시 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이라고 하는 것,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토가 되죠. 음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오행이라 하더라도 어떻다? 양토와 음토는 차이가 있게 되는데,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 양은 크고 무겁고 넓은 개념이죠.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에는 고황토라고 표현하는데, 이 고황토라고 하는 것은 큰 산 있죠. 에베레스트 산, 히말라야 산맥, 우리나라 태백산맥, 한라산, 백두산, 기타 등등 지리산, 이렇게 큰 산이라든가 평야라든가 또는 광야 같은 개념, 아주 넓은 광야, 그렇죠. 중국 같은데 하나의 무슨 찬성, 무슨 그런 성 하나가 우리나라 한반도보다 더 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의 아주 큰 개념의 방대한 개념의 토라고 봤을 때,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담장토라고 해요. 담장 안에 들어있는 작은 텃밭 같은 개념 또는 담장토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성장토는 좀 무토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문전 옥답 같은 개념 또는 분토라고 해서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수토 이렇게 볼 수 있죠. 정원 같은 거, 작은 정원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작은 과수원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전원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밭전자, 동산, 원자, 작은 동산, 텔레토비 동산, 뭐 그런 개념으로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토는 작은 개념이 아니고 큰 개념의 토이기 때문에 우리가 후중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후중하다. 후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텁고 무겁고 굉장히 방대하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만약에 무토가 일간이 왕해서 신왕해서 후중할 때는 자칫 토가 막히게 되고 운체가 되고 적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는 신왕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소토라고 하는 개념, 소벽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자를 모르거나 좀 이게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산을 가지고 있어요. 선산을 가지고 있는데 선산이 막 지리산만해. 근데 그 산이 예를 들어서 민둥산이야. 민둥산이라고 하는 뜻은 뭐다? 그죠? 나무가 없이 풀 한 포기도 없이 그냥 시뻘건 그런 흙이 보이는 그런 산을 말하죠. 대머리, 우리 저 동네 중에 독산이라는 데 있죠. 독산동, 대머리 독자에다가 매산자, 그죠? 나무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무토는 왕한데 간목이 없으면 민둥산이 되는 것이고, 무토가 왕한데 간목을 봐서 세력이 있다. 그럼 뭐예요? 큰 숲을 이루었다. 광릉, 예를 들어서 광릉 수목원 같은 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동식물들이 그 안에서 깃들어 설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도 거기 가면서 힐링을 할 수도 있겠고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도 있겠죠. 무토라고 하는 개념은 그래서 일간이 왕하면 반드시 간목, 을목이 아닌 간목으로서 소토소벽해 줘야지만 무토로서의 용도 가치가 나타나는 것이고, 무토가 간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 예를 들면 비유를 하자면 땅에다, 산에다, 들판에다가 나무를 심었는데 물이 없어서 됐겠습니까? 햇볕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물, 햇볕은 당연히 있어줘야 되는데, 이때 나무가 간목이라고 했을 때 물은 수가 되죠. 그 다음에 햇볕은 화가 되죠. 수화가 되는 거죠. 이때 수는 음수인 개수를 무토는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화는 양화인 병화를 좋아한다. 그래서 무토는 대체적으로 간목과 개수와 그 다음에 병화를 아울러서 쓰는데, 간목은 신앙할 때 쓰는 것이고요. 개수는 항상 필요하죠. 병화도 항상 필요한데, 예를 들면 4, 5, 미월 같은 여름에는 개수가 아주 필요할 것이고, 해자 축월에는 병화가 아주 필요할 것이고, 4월, 5월 진술 중미월 같이, 또는 꼭 4, 5월 진술중미월이 아니더라도 일간무토가 왕하면 반드시 간목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영활해지기 위해서, 즉 무토로서의 가치 쓰임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간목, 개수, 병화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부기빈천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목이 없을 때는 을목, 그 다음에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 그 다음에 병화 없을 때는 정화를 쓸 수도 있지만은 간목, 개수, 병화로서 잘 조화된 무토인 것과, 그다음에 을목, 임수, 개수로서 이렇게 쓰는 무토는 그 등급의 차이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무토가 왕한데 예를 들어서 간목, 개수, 병화라면 군대를 주면 최정예 부대 있죠. 아주 훈련도 잘 받고 몸도 튼튼하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못 다루는 화기가 없을 정도의 그런 최정예 부대라고 하면, 무토가 을목, 임수, 정화를 쓴다면 예비군을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마발이 당나라 군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신이라고도 하고요, 진짜 용신 진신이라고도 하고 가신이라고 하는데, 무토는 간목, 개수, 병화를 쓰는 것이 진신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을목, 임수, 정화를 쓰거나 또는 필요에 따라서 용신을 쓰는 경우에는 그때는 가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제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는데 어차피 다 같은 말입니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사주 8글자 중에서 일간과 그 다음에 월령을 중시하는 이유는 월령에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춘하, 추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연주의 연지가 있고요, 월주의 월지가 있고, 일주의 일지, 시주의
시조의 시지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월주만이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사주 중에서 좋은 사주, 나쁜 사주, 좋은 사주는 어떤 것입니까? 물어봤을 때 중화된 사주, 중화사주가 좋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 중화된 사주는 뭐다? 뭐가 중화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이 왕쇠와 한열이 중화가 되어야 된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왕쇠라고 하는 것과 한열이라고 하는 것 모두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월령이라고 하는 것 묘월이 되겠습니다. 묘월. 자, 묘월이라고 하는 것 일단 절기 보게 되면 경칩과 춘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춘분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경칩이 되어야지만 인월에서 지금 묘월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인월과 묘월과 진월은 동방을 나타낸다. 방향은 동쪽이면서 목이 왕한 모광절이 되는 것이고 계절로는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진월은 모춘 또는 개춘이라고 해서 늦봄을 말하게 된다. 색깔은 뭐 청색이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묘월이 목왕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월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 목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월과 묘월은 목이 가장 12달 중에서 가장 왕성한 시절이 되는 것이고 제가 인월에는 목이 왕하지만은 전계절 겨울에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묘월 같은 경우에는 한기가 이미 다 가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월은 조후의 필요성이 있지만은 묘월에는 조후의 필요성이 있다 없다? 조후의 필요성이 없겠다라고 하는 점 순수하게 목이 왕한 계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묘월이 목의 제왕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 즉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하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목만 왕한 것이 아니라 목이 생하는 화도 같이 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목이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목은 토를 극하게 되기 때문에 토는 약합니다. 인월 또는 묘월에 반대로 또 인월 묘월은 금은 절지태지가 되니까 금도 약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는 인묘진의 수는 여기가 병사 묘지가 되기 때문에 토금수는 매우 세력을 크게 잃고 있다 정도 월령만 놓고도 요 정도는 알고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장간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묘월이라기보다는 이제 묘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장간이 어떤 게 들어가 있을까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초기, 그다음에 봉기는 을목이 됩니다. 그래서 묘라고 하는 것은 지장간이 두 개가 들어가 있죠. 참고로 인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것,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월에는 무토는 쓴다 안 쓴다, 무토는 취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인중에 있는 지장간은 병화, 간목을 쓸 수 있다 정도. 그 다음에 묘 안에는 간목, 을목이지만 묘는 쓸 수 있는 것은 을목을 씁니다. 을목을 쓰는 것이고 간목은 있어도 쓰지 않는다. 선생님 쓴다 안 쓴다 이게 뭔 뜻일까요? 라고 하면 격을 취용할 때나 또는 격을 취용할 때 용신을 취용할 때 이것은 취용하지 않는다는 얘기. 을목만 격을 취용할 때 또는 용신을 취용할 때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격국이나 용신을 취용할 때 무토는 쓰지 않고 병화, 간목만 취용한다 정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일단 중요한 것은 묘월은 목이 가장 왕성한 12달 중에서도 가장 왕성한 시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묘월의 일간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무토라고 하는 것을 잠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해서 무토는 고황토라고 했죠. 작은 개념의 토가 아니라 큰 산이라든가 산맥이라든가 광야 같은 방대한 개념의 토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무토는 건토이면서 작은 토가 아니기 때문에 왕하면 후중해진다라고 볼 수 있죠. 후중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토가 울체돼서 막힌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토라고 하는 것은 막히고 울체되면 토로서의 용도가
없습니다. 반드시 신왕한 무토는 어떻게 쓴다? 간목으로서 소토하고 개수로서 무토를 윤택하게 하면서 병화로서 무토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기본적인 무토의 용신을 치용하는 법인데, 원령에 따라서 이제 간목을 우선할 것인지 개수를 우선할 것인지 또는 병화를 우선할 것인지가 나눠지게 되는데, 자, 오늘은 묘월이죠. 묘월의 무토라고 하는 것. 묘월은 물론 이제 뭐 포태법으로 보게 되면 무토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여기 이제 뭐 목욕지라고 해서 뭐 음란하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런 거 큰 의미는 없겠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제왕지로서 왕하 또 목이라고 하는 것은 왕하면 왕할수록 목은 토를 극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토가 왕할까요? 목이 왕할까요? 당연히 목이 왕하고 일간 무토는 약해진다. 그래서 목이 왕하게 되면 토는 산토가 된다 또는 박토가 된다 그러죠. 산 같은 데 가다 보면은 나무 뿌리가 땅 바깥으로 튀어져 나와 있고 흙은 옆으로 막 흘러가지고 이게 토인지 나무 뿌리인지 이게 헷갈리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화초 같은 화분에다 화초를 심어도 뿌리가 많게 되면 흙은 온데간데 없이 나무 뿌리만 있게 되죠. 그게 목이 토를 극하는 경우가 되는데, 목이 너무 왕하게 되면 토가 산토, 박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월의 무토도 마찬가지고요. 묘월의 무토도 목이 왕하게 되면 토가 산토가 된다. 반드시 약한 무토를 갖다가 생조해주거나 방조해줘야 된다. 생조는 인성인 화로 하는 것이고, 방조는 비경급적인 토로 하는 것인데, 일단은 관성이 왕할 때는 화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음화인 정화를 보는 것보다는 역시나 하늘의 태양지화인 병화를 보는 것이 좋다. 왜냐?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 굉장히 크고 넓고 광활한 개념인데 날로 하나 가지고 그걸 따뜻하게 해줄 수 없는 것이죠. 하늘에 태양이 있어야지만 그 넓은 대륙을 갖다가 다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묘월에 무토가 화를 쓰는 경우에는 병화를 쓰는 것이고, 병화가 없이 정화를 쓴다라고 하면 공력이 매우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묘월의 무토는 병화를 쓰고요. 또 병화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역시나 개수라고 하는 물이 있어야 되겠죠. 물이 있어서 무토를 윤택하게 해 주어야지만 무토 안에서 하다못해 풀이라도 한 폭이 자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화만 있고 물이 없다? 그럼 메마른 땅에는 풀 한 폭이 자라기가 어렵겠죠. 반대로 물은 있는데 화가 없다. 그 땅은 축축하고 음습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자라나는 풀은 어떤 풀이 자랄까요? 별로 효과 있는 좋은 풀은 자라지 않을 겁니다. 양지발은 햇볕이 잘 쬐는 곳에 물이 충분히 있었을 때 거기선 큰 나무도 자랄 수 있고 아주 좋은 우량의 화초도 자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묘월의 무토라고 하는 것은 먼저 양화인 병화를 쓰고 개수로서 무토를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무토 자체가 왕해지게 되면 다른 다시 화토가 왕해서 무토가 왕하면 간목 당연히 쓸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묘월의 간목, 병화, 개수를 위주로 하되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가감해서 용신을 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은 무토일간이 되겠고요.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묘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그리고 월령이 어떤 월령이냐를 살펴보시고요. 세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돼서 서로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이루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으로서 사주의 틀 또는 사주의 구성을 보는 것을 격국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고,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모할 수 있는,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 또는 나쁜 사주는 어떤 사주냐라고 봤을 때 중화가 잘 되어 있으면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고, 중화가 잘 되지 못한 사주는 좋지 못한 사주가 되는 것이다 라고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중화시키는 것이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왕세와 바로 또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왕세라고 하는 것은 왕상휴수라고도 하는데, 이 왕세는 사주 8글자 안에 들어가 있는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이 있는데,
이 오행 중에서 어떤 오행이 왕하고 어떤 오행이 약하냐를 보는 것을 왕세를 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나 일간의 왕세가 되겠습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를 끌고 가는 사주의 주인공, 한 나라의 임금과 같은 개념이 바로 이 일간인데, 이 일간이 튼튼하고 왕해야지만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사주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음에 반해서 일간이 너무 약하게 되면은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일간이 왕하면은 어떤 용신, 억부용신법에 따라서 왕하면 식상이라든가 재성이라든가 관성을 용신으로 지용하게 되고요. 일간이 약하게 되면 약한 일간을 돕기 위해서 인성이라든가 비견, 겁재를 용신으로 지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세라고 하는 것, 사주의 오행에 어떤 것이 왕하냐 약하냐, 그 중에서도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를 보는 것이 바로 왕세가 되겠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한난조습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주라고 하는 것도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너무 추워도 안 되고요, 너무 더워도 안 되는 것이고, 너무 건조해서도 안 되고 너무 습해서도 안 된다라고 해서 이 한난조습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이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잘 중화가 된 사주를 좋은 사주라고 우리가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아주 유용한 도구로서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결국은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될 것이고요. 월지 있는 묘목은 음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대 음의 관계, 즉 양토인 무토가 음목인 묘목을 받다, 양대 음의 관계. 근데 목과 토의 관계는 목극토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한다라고 해서 안 좋게 볼 수도 있지만,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의 뿌리를 내려야지만 목이 살 수 있는 것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나무의 뿌리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땅속으로 물기라든가 영양분이라든가 산소를 공급받아서 토가 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본시 극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공존 관계, 공생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나를 극하는 것이라고 해서 이거를 극아자라고 표현하고요. 극아자는 관성이라고 합니다. 극의 관계가 바로 관성인 것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극의 관계는 극해서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고 공생하는 관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단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그야말로 극의 관계가 되죠. 그래서 관성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보게 되면 정관과 편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나를 보호해주고 케어해주는 그런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든가 윤리라든가 또는 도덕 같은 개념, 남편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직장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 정관이 되는 것이고,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칠살이라고도 표현하죠. 칠살. 그래서 이 편관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공격하는 질병이라든가 적이라든가 또는 적군 같은 개념, 또는 관제구설 송사 같은 개념으로서 봅니다. 그래서 정관은 좋은 것, 편관 칠살은 나쁜 것, 이렇게도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정관이 좋으냐 편관 또는 칠살이 좋으냐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이거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또는 사주 전반적인 틀에 따라서 정관이 좋을 수도 있고 편관 칠살이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이렇게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장의 조화가 맞으면 정관이 되는 것이고, 편관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요는 편관칠살이라고 하는 것이니, 무토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대음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이것은 정관격이 된다. 근데 이 묘월 같은 경우에는 목의 제왕지가 있죠. 목이 12달 중에서 가장 왕한 반면에 목이 왕하게 되면 그야말로 토는 위축이 되죠. 그래서 무토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무토는 약한데 정관인 관은 왕한 그런 사주 구조가 된다. 그래서 신약관왕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일간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일간이 약하면은 마치 편관 칠살
같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무토가 묘월에 태어나면 반드시 약한 무토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죠. 일간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인성과 아까 말했던 비견 겁재가 있는데 묘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물론 토가 있는 것도 좋겠지만은 일단 인성이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병화든 정화든 화가 있다라고 하면 이 관성이 정관이 나를 직접 극해서 목극토하지 않고 화를 보게 되면은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통관이 되겠습니다. 통관.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신약 관왕이 아니라 관인상생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사주틀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묘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먼저 인성이 있느냐 없느냐,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말하는데 이왕이면 다홍치마로 정화보다는 양화인 병화를 얻는 것이 좋을 것이고, 화를 얻은 이후에 만약에 물이 없다라고 하면 땅이 마르고 나무가 마르게 되죠. 그래서 묘월에 무토가 태어나서 병화로서 관인상생한 연후에는 물을 얻어서 무토를 윤택하게 해 주어야지만 무토라고 하는 것이 영활해질 수 있고 무토로서의 가치, 쓰임이 드러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연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목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월지에 있는 묘 중에 봉기, 을목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원안적인 정광격이 되겠죠. 단 묘월에 아무리 사양이 징기된 시절이라 하더라도 관이 왕하고 일간이 약해서 신약 관항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지 보게 되면 또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인일주가 되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관사론잡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죠. 관사론잡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정관하고 칠살이 혼잡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인데, 그거는 관사론잡이 아니라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관사론잡을 논하지 않고 전체를 뭉뚱그려서 살중신경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관도 칠살화돼서 어차피 일간이 약하면은 정관도 나를 공격하는 그런 존재이죠. 반드시 화가 있어서 왕한 관살의 기운을 인상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이 필요죠. 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연지에서 사화를 얻었습니다. 다행히. 그리고 또 인중병화도 있죠. 그래서 무인일주 같은 경우는 진위,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표현도 씁니다. 앉은 자리에서 일주만 놓고 봤을 때를 말하는 거죠. 앉은 자리에서 인중병화가 있어서 암생, 겉으로 드러내진 않지만은 암생으로서 살인상생이 눈에 보이지 않게 생하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병화가 청하에 투출해서 생하는 것이 좋겠죠. 근데 이제 병화가 아직까지 투출되진 않았지만은 사화를 얻었기 때문에 일단은 살인상생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월간에 이렇게 기토, 겁재가 투출되어 있는데 이 기토는 솔직한 말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별로. 그리고 을목이 기토 정도는, 무토 같은 경우는 왕토이기 때문에 완전히 극하기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을목은 기토 정도는 아주 단순 가볍게 제거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기토는 있거나 말거나 큰 의미는 없는데, 이렇게 이제 사화를 얻어서 살인상생은 되어 있지만 문제는 뭐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잘생할 수 있는 삶의 터전과 같은데, 이렇게 목화만 있고 물이 없으면 적토는 어떻게 돼요? 사토, 죽은 땅이 되죠. 메마른 땅, 봄에 가뭄 든 춘한이라고 합니다. 봄에 가뭄이 든 그런 땅이 되었다. 생시에서 술을 얻어주는 것이 필요하고, 생시에서 술을 얻지 못했다 그러면 대운에서라도 술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술을 얻을 수 있는 생시, 제일 먼저 임자시가 있습니다. 임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수의 뿌리를 둔 임수가 천간에 투출되죠. 금이 없어서 좀 아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의 뿌리를 둔 임수가 있고 운 자체도 이렇게 화운이라 하더라도 천간에 금수가 있기 때문에 임자시에서 저 정도 수만 얻는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이게 대운 자체가 수이기 때문에 생시에서 너무 큰 물을 얻는 것은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일단은 그래도 원국을 위주로 봤을 때는 임자시 수를 얻는 것은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개해시 같은 경우에도 인해한 목이 된다 하더라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 단 요런 경우에는 좀 화운이 오는 것이 아무래도 운에서는 화를 보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또 경신시를 볼 수는 있죠. 신중에 있는 임수, 암장된 임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게 인사신 사명이 되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인신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생시라고 보여지고요. 또 조금이라도 수를 볼 수 있는 것은 개축시도 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축중개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죠. 물론 이제 만약에 을목이 없었다라고 하면 무토, 기토 이렇게 군비쟁제가 됐었을 터인데 을목이 기토는 제거했기 때문에 군비쟁제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시간에 이렇게 개수가 있기 때문에 개축시가 되거나 또는 개해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 이렇게 서로 탐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있는데 목이 왕하기 때문에 탐합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중에서 한번 면밀하게 좀 엄격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생시가 뭐다? 병진시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수가 없는데요. 진중개수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선생님 수가 너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수가 충분한 거는 아니지만은 잘 보시면은 자 남자로 태어나게 되면 무인대운을 넘어서면 정축, 축중개수가 또 들어오죠. 병자, 을에 다 완전 수운이죠. 물론 갑술대운 때는 이때는 뭐 진술충이 되기 때문에 수가 좀 고갈될 수는 있지만 이거는 세운을 한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일간 자체가 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 그 다음에 개육 임신대운도 거의 금수운이죠. 그래서 남자로 태어나는 경우에는 병진시를 선택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화운이기 때문에 이만큼이 좀 수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것도 제가 봤을 땐 경진대운은 진중개수가 있겠고 신사대운 때는 오리지널 진중 개수 하나 갖고 산다라고 봤을 때 이모개미대운은 임수개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제 생각에는 크게 나쁘지 않다. 병진대운도 그래서 뭐 완전히 다 추천드린다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만약에 택일이 아니고 예를 들면 자연분만으로 아기를 낳았는데 병진시가 되었다. 선생님 수가 모자라서 걱정이네요 라고 봤을 때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병진시를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다. 오히려 남자 같은 경우에는 병진시를 얻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좋지 않을까. 여명보다는 남명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뭐 인월 같은 경우 그렇게 수가 많을 필요는 없는 그런 대운이기 병인대운 무인대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수가 많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진중개수만 있어도 충분할 것으로 이렇게 보인다. 그래서 병진시도 여러분들 한번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